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평촌에서 대학 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중앙대 편. 자, 제 얘기를 잘 듣고 특히 평촌에 계신 학부모님들, 자, 아이들이 중앙대 합격을 원한다고 치면요. 합격을 원한다고 치면 반드시 좀 합격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이나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조금이나 보탬이 아니라 많이 보탬이 된 학생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3번 아시죠? 3번. 3번에서 흥진고 아시죠? 흥진고에서 저희 학원 다녔던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이름은 얘기할 수 없겠고요. 김땡땡 학생입니다. 여학생이요. 여학생.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교과가 한 2.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수능 성적이요. 자, 모의고사 성적이요. 잘 나오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내신은 좀 성실하게 열심히 한 학생인데 내신만 열심히 했지. 요 지역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저 3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온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한테 수시원서 쓸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너는 학교가 중요하니 학과가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렇죠. 여학생인데 학과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원서를 썼으면 좋겠고 제발 어디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수시 원서 쓴 거에서 정시까지 않고 가지 말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아이가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짱구를 많이 돌려가지고 아이한테 원서를 수시 원서 6장을 이렇게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 고려대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수능 못 보는데요. 그래 수능 잘 보라고. 너 내신 성적 그래도 얼추 나오니까 고대 수능 그 학업부 수형 4, 8 요거 맞추면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쪽의 취지로 고려대학교 썼고요. 그 다음에 자 성균관대학교 썼습니다. 성대 쓰고요. 근데 학과는 전부 다 간호학과로 썼습니다. 간호학과. 왜 간호학과를 썼냐면요.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수시에서 원서 쓰기 싫어하는 학과가 간호학과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공부 못하는 여학생들이 그렇죠. 간호학과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방이라도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 경쟁률도 높고 성적대도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성대는 모르겠지만 중앙대 아니 고대 성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대 썼고요. 그때 경희대 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안정이라고 해서 인하대, 아주대까지 다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에 걸리는 공부 좀 하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간호학과를 좀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이왕 요 정도 간호학과 쓰는 애들은 대부분 지릅니다. 그래서 너도 같이 맞장구 쳐서 질러라. 2.5라는 게 지를 만한 점수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종합전형으로 썼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거 떨어졌고요. 이거 떨어졌고요. 이거 떨어졌고요. 이거 떨어졌고요. 이거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거 딸랑 하나 붙었는데 자 수시는 6장 원서 써서 딸랑 하나만 붙으면 됩니다. 그럼 만족하고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간호학과 붙은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 먼저 출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앙대 입시 요강을 언뜻 봐서는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쵸? 자세히 보면 여기서 질러볼 만한 것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나는 학생이 또 있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천중앙고 다녔던 학생입니다. 과천에서도 옵니다. 과천중앙고. 이 친구도 내신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김땡땡, 이 친구도 김땡땡 학생입니다. 제가 이름을 김땡중 학생입니다. 가운데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친구는 잘 돼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2.5란 내신으로 학교에서도 말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중앙대 탐구형 쓰지 말라고. 탐구형 쓰면 안 된다고. 탐구형은 그쵸 자사고 애들이나 쓰는 거라고. 근데 제가 빡빡 우겨서 썼습니다. 빡빡 우겨서 썼습니다. 2.5를 내신을 가지고 생명과학과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됐냐고요? 합격했고요. 이건 좀 된 얘기인데 이 친구는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PT 시험 합격해가지고 중앙대 약대를 그렇죠 다니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 경험에 있는 얘기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두른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학생 공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학생들 그렇죠. 어떻게든 대학 붙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죠. 영상을 찍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 영상 끊으시면 되고 제 말이 옳다 싶으시면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서 어머님 아이가 이런 방법으로 대학 갈 수도 있겠구나를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개의 학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공학과랑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전자공학과. 제가 과학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과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좀 문과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중앙대 수시에서는 뭐 당연히 전형이 3개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다음 문술 전형. 저는 교과랑 종합에서 융합형과 탐구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정시에 대해서도 살포시 좀 말씀드리고요. 중앙대 입시광 그냥 어설프게 보면은요 특색 없어 보이는데 오늘 저랑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뭔가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자, 중앙대 교과에서 뽑는 인원수를 보니까 20명을 뽑더라고요. 20명.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도 20명 뽑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모집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경쟁률은 작년에 12.3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대 1 나왔습니다. 성대 한양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마 2026학년도는 올라갈 거고요. 27학년도는 또 떨어질 겁니다. 차후에 기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충원 인원. 자, 충원 인원은 38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3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 컷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 70% 성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얘는 1.63이 나왔고요. 얘는 1.65가 나왔고요. 얘는 1.58이 나왔고요. 얘는 1.60이 나왔습니다. 자, 대학 어디가 사이트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면은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아, 그리고 교과 전형은 언뜻 보면 할 얘기 없는데 좀 따지고 보면 여기서 교과 전형은 이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야, 이거 받기 어렵지 않을까? 아무나 추천해 주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왜냐면 학교당 20명을 추천하니까요. 그럼 이 추천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일반고 학생들은 제발 가급적이면 요 교과 전형 좀 써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써달라는 쪽의 취지로 쓰라고 하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아, 이런 얘기죠. 안전빵으로 중앙대를 목표로 한다고 치면 이 내신 성적에 걸치면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별일 없으면 붙는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가 세계 등급합 7인데 세계 합 등급합 7등급 이내인데 그렇죠. 이거 쉽게 맞추고 이 정도 내신 정도 나오면 중앙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냥 100% 간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성적이 부족하다면 어찌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양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합7이라고 하는 내신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어디죠? 그렇죠. 고려대학교 그렇죠. 학교 추천 삼합7이죠. 제가 요 앞에 성대, 한양대도 삼합7이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경희대도 뭐 요거보다 좀 경희대는 삼합7은 아니지만 경희대 쓰는 학생도 있을 거고 경희대 쓰지 맙시다. 어차피 중대 경희대 붙으면은 그쵸 중앙대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 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이하 모긴 하죠. 근데 내신 정적이 이거보다 많이 높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내신 교과 좋은 애들은 교과로 쭉 씁니다. 그럼 이것도 딸려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원이 이만큼 돈다는 거는 아실 거고 요거보다 좀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삼합7을 그렇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맞추냐 물어봤을 때
성대 한양대에서 한 60 전후가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60보다는 못 맞출 거 아닙니까? 뭐 중앙대 입장에서 뭐 60 맞춘다고 하겠죠. 뭐 50은 넘어갈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 50만 맞춘다고 치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자, 경쟁률이 10대 1인데요. 그럼 모집 인원은 그러니까 지원자는 200명이네요. 자, 그 중에서 50%는 물론 넘을 것 같지만 만약에 50%가 됐다고 치면은요. 최저 맞춘 학생이 몇 명이죠? 100명이죠. 요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0명 중에서 아이가 몇 등 안에 들어가면요? 그렇죠. 73등 안에 들어가면은 70% 컷이 1.60이니까 아이가 때로는 그렇죠. 요거 어머니들 생각할 때는 이거 1.60이니까 1.7, 1.8, 1.9 지원 좀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유튜브에서 컨설팅하는 애들이 이거 쓰라고 무지무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신 상관없으니까 3.0도 지원하시고 3.5도 지원하시고 때로는 4점대 아이들도 붙었으니까 연락에 교과에서 펑크나니까 다 지원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도 그렇죠. 얘네들보다 성적이 높다면은 그리고 수능 최저 쉽게 맞춘다면은 이게 유행수 저도 압니다. 근데 유행수인 건 저도 알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중앙대를 합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저 또한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널리 퍼져야지 정정당당하게 좀 더 대학도 노력을 해가지고 입시 요강을 연구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이해 가시죠? 그럼 내신이 한 2.5가 된다고 치더라도 사실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발 융합형 쓰지 마시고요. 융합형 쓸 바엔 차라리 교과 쓰고 수능 최저 맞추는 게 합격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교과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생각 외로 약간 구멍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중앙대 종합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요, 융합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탐구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융합형을 먼저 쓸게요. 제가 융합형은 10명 모집 정원이고요. 기계공학과가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과는 9명 모집 정원입니다. 경쟁률은 30.4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 얘는 34또 4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무진장 높네요. 10명 뽑는데 304명이 지원했다는 얘기죠. 자, 충원 쭉 가 들어갑니다. 18명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충원 18명. 자, 충원 요거 20명 돌아갔습니다. 자, 융합형이나 탐구형은 요거는 그냥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융합형도 수능 최저가 없고요. 탐구형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학이 발표한 내신 성적 50% 컷을 보면은요. 얘가 1.7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 컷을 보면요. 얘가 1.7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73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가 1.87이 나왔습니다. 자, 융합형. 융합형과 탐구형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수능 최저 없는 건 공통이고 융합형은 그냥 서류 100입니다. 그냥 원서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류만 내고 땡이고 면접의 기회도 없으니까 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질러라 해서 경쟁률은 바바방 튀고요. 부족하다면 질러라 해가지고 충원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정도까지. 이거 은근슬쩍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흔히 생각할 땐 이 융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쓰겠구나.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설명할 때 가급적 일반고 학생이면 융합형을 좀 쓰라고 이렇게 유도도 하기도 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탐구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탐구형. 탐구형은 다단계 선발 방식인데요. 1단계에서 선발한 다음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5에서 3.5 배수를 뽑았고요. 근데 여기 바뀌었습니다. 2025학년도에서는
1.5에서 3.5 배수를 뽑았는데 이게 변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경이 들어갔냐면 3.5에서 5배수로 바뀌었습니다. 3.5에서 5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근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요.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재시문 면접과 아이고 너무 열심히 했다. 재시문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는데 이거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학생부에서 본인 어떻게 활동한 걸 가지고 면접관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준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 이 탐구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뽑는 인원 살펴볼게요. 자, 18명을 뽑았습니다. 탐구형은. 자, 융합형보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경쟁률은 22.1 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항상 낮습니다. 그러니까 충원 인원은 35명입니다. 35명. 그 다음 내신 성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3.97 대 1 이렇게 나왔고요. 4.91 대 1.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건 언뜻 봤을 때 그렇죠. 자사고 애들 뽑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사고는 여기 쓰는 거고 일반고는 여기 쓴다. 언뜻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거고 형식적인 상담 할 때도 여기 쓰라고 할 거고 우리 지역 애들 학교 선생님 말씀하셔도 여기 쓰라고 할 거고 이해 가시죠? 근데 컨설팅하는 애들은 저랑 똑같이 여기 쓰라고 하긴 할 겁니다. 학생부 대신 내가 손을 봐줘서 내가 이렇게 학생부를 신경 써주면 네가 자사고 애들과 경쟁할 정도 수준 되니까 그래 이거 네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성적 어느 정도 나오고 학생부 나오면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이거 15명입니다. 경쟁률은 28.5 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원 28명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34고요. 2.34. 자, 그렇죠. 융합형에 비해선 성적이 훨씬 낮습니다. 얘는 2.89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얼추 들으셨던 분은 보이시겠지만 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겁니다. 자, 보세요. 9명입니다. 이해 가시죠? 1단계 선발 인원이 몇이라고요? 2.5에서 3.5라고 칩시다. 이해 가시죠? 그럼 3배수라고 치면 27명이니까 2개 하면 뭐죠? 29명이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15명입니다. 그럼 3배수라고 치면 45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요 2개 합치면 몇이요? 43명이죠. 이해 가시죠?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1단계 합격하면 곧 뭐가 된다? 면접 적당히 봐도 학생부 큰 의미 없이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앙대가 바꾸긴 바꿨습니다. 중앙대가 바꾸긴 바꿨어요. 1단계에서 3.5에서 5배수로 늘린다고 합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을. 그래서 제가 예전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좀 써라 이거 좀 써라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 쓰긴 쓰는데 이렇게 제대로 쓰는 게 낫습니다. 내신이 그렇죠. 한 2.5 정도 나오는 성적이라고 치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디 뚫어보기 쉽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 근동에서 소송은 안 됩니다. 그렇죠. 연고대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대신 저희 근동에서 찾아보면 중앙대 가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럼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탐구 써서 붙은 애 봤어도 융합형 써서 붙은 애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많이 붙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1단계를 선발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죠. 뭐가 보시면 우리가 1단계에서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도 보시겠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 가시죠? 학생부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 1단계 그렇죠.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70% 컷, 70% 컷.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요거 넘어간 애도 선발했어요. 자사고에서. 틀린 얘기 아닙니다. 넘어가는 애들. 뭐 5점대 애들 선발했고요. 여기서 막 4점대, 3점대 애들 선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2점대 애들, 이거보다 내신이 좀 높다고 치면은 2점대, 어느 정도 학생부 갖춰준 애들, 이거 날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처에서. 그래서 1단계를 어떻게든 비비고 넘겨서 통과를 한다고 치면은요. 그렇죠. 뭐가 남죠? 면접입니다. 우리 아이들 충분히 면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성심성의껏 준비한다고 치면 이게 면접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자, 우왕좌왕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말을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달하자면 이거 말고 이거 써라. 융합 말고 뭐 써라? 탐구 써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저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원서 쓸 거라고 하는 거를 좀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정리 안 하겠습니다. 내신 아이가 2.5라고 칩시다. 자, 교과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있습니다. 우선순위 저라고 쓰면 여기 씁니다. 지른다고 치면 1번 여기 쓰고요. 2번은 어디 쓴다고요? 교과에 씁니다. 3번은 저라면은 쓰지 않습니다. 3번 써가지고 붙은 애 한번 탈탈탈 한번 털어보십시오. 생과계로 합격한 학생 찾으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정시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시. 논술은 제가 생략합니다. 정시. 자, 정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인원수. 정시에서 기계공학과가 있는데요. 정시에서 중앙대 기계공학과 인원수는 69명입니다. 그렇죠.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 정시에서는요. 전기공학과가 아니라 전기공학과가 ICT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거로 들어갑니다. ICT 공과대학. 그래서 이 ICT 공과대학 안에 전기전자공학과랑 융합공학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선발을 합니다. 얘는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얘는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자, 가군에서 하여간 기계공학과는 69명이고요. 경쟁률은 3.8대 1. 오, 경쟁률이 낮네요. 경쟁률. 그 다음에 ICT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150명을 선발했고요. 작년에. 자, 13.6대 1 나왔습니다. 자, 정시에서 이제 충원을 볼게요. 충원. 자, 충원 인원을 한번 살펴봤더니 충원 인원 얘는 100명이 나왔습니다. 얘는 519명이 나왔습니다. 오, 그렇죠.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9명입니다. 69명 모집 정원에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뭐죠? 합격한 학생들이 1배수, 2배수, 뭐 3배수는 안 되더라도 이해 가시죠? 아, 그럼 어느 정도 성적만 나오면 정시가 안정적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150명 뽑는데 몇 배수 돌아가죠, 이게? 대략적으로 한 4배수, 5배수 돌아갑니다. 4배수, 5배수. 경쟁률이 13.6. 근데 여기 인원수는 되게 많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적만 나오면 정시에서는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70% 컷 성적을 저희가 그 대학 어디까지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영어. 몇 퍼센트 컷이라고요? 70% 컷. 자, 국어가 83 나왔어요. 보니까 이거. 그 다음에 수학이 93 나왔습니다. 탐구가 99 나왔고요. 하나는 98 나왔고요. 영어가 3등급입니다. 자, 99 나왔고요. 여기는 국어가. 그 다음에 수학이 85가 나왔습니다. 아유, 수학을 이 친구 3 찍었는데도 붙었대요. ICT 공과대학에. 그렇죠. 다른 거 잘 보면 되죠. 확인사살. 얘가 94 나왔고요. 96 나왔고요. 3 찍었대요. 근데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70% 컷? 이 성적을 보니까 또 갑자기 이 생각도 드시네요. 그럼 수시랑 정시랑 되게 멀어 보였는데 처음에 생각하실 땐 수시랑 정시랑 가까워 보이는 게 하나 나옵니다. 3합 몇이라고요? 7? 3합 7? 그렇죠. 교과 전형에서 3합 7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없지만 그 다음 논술 전형에서는 3합 몇이죠? 6이죠.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등급이. 국어가 몇 등급이죠? 이거? 3입니다. 수학이 몇 등급이죠? 2입니다. 영어는 몇이죠? 그 3합 7이 안 되는. 근데 대신 탐구로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국어 1이죠. 수학은 3이죠. 2지요. 1이죠. 3이죠. 인정? 그럼 3합 7, 3합 6, 5, 3합 6, 3합 7. 물론 잘 본 것만 이렇게 따진다고 치면은요. 이렇게 따진다고 치면은요. 이게 3합 6이네요. 자, 이거 잘 본 것만 따진다고 치면은요. 그렇죠. 이거는 3합 4긴 하네요. 이해 가시죠?
대신 이거 수학 못 봤는데 나머지를 정말 극단적으로 잘 봐서 합격한 학생들. 그럼 제가 3합 6, 3합 7이라고 하는 이 수능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수능으로 요거 맞출 정도 아이가 조금만 열심히 한다고 치면은요 아예 정시에서도 불과한 성적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과목 골고루 다 2를 찍어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부 다 영어까지. 그럼 정시에서 별일 없으면 중앙대 갈 정도 성적은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가 요 한양대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열심히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요 전과목 2등급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등급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수시로 대학 중앙대 합격을 원한다고 치면 근데 애초에 중앙대를 자기의 목표 대학으로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쓰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쓰는 방법은 수시 말씀드렸고요. 그럼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수시 경쟁률 높은 거 보여드렸듯이 정시에서 확실하게 전과목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만든다고 치면요 중앙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자, 평촌에 계신 학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자, 올해도 좋은 입시 결과를 얻어 가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